배당주 전성시대, 드디어 그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제가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투자를 위한 정보 제공 차원입니다.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직도 포트폴리오에 성장주, 기술주만 가득 담고 계신가요? 어쩌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그 낡은 공식이 지금 송두리째 바뀌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지표 하나를 놓치고 있다면 말이죠.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10년간 우리 투자자들을 정말 괴롭혔던 그 가치 함정의 시대가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배당주 시대가 열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됐는지, 그 중심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또 수익을 낼 것인지, 제 20년 경험을 아주 꾹꾹 눌러 담은 생존 전략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도대체 왜 이 한국 시장이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 투자자들을 좌절시켰는지 그 지긋지긋한 함정의 역사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단어, 밸류 트랩, 가치 함정. 이게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였죠. PER이나 PBR 같은 지표만 보면 와, 이거 진짜 싸다 싶은데 막상 사두면 오르기는커녕 몇 년째 그냥 그 자리. 진짜 돈이 늪에 빠진 것 같은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었어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 함정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요. 이 파란색 선,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 돈으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ROE가 이 박스권에 그냥 갇혀버립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당연히 이 회색 선, 주가를 자산 가치로 나눈 PBR도 1배 언저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제 20년 투자 경력 내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 패턴을 봐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대감이 처음은 아니었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에도 2018년에도 정부가 나서서 이번엔 진짜 바꾼다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이 잠깐 들썩이긴 했는데 결국엔 다 용도사미로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2026년 지금 불어오는 이 바람은 과연 진짜 구조적인 변화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올라타야 하는 헛된 희망일까요? 그렇다면 이번엔 뭐가 다르냐? 바로 이 질문이 나와야죠. 제 눈에는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지금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하나로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판 자체를 뒤엎는 말 그대로 지각 변동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기동입니다. 첫째, 기업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엔진. 둘째, 주주를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게임의 룰. 그리고 셋째, 배당을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뭐니 해도 기업에 돈이 있어야죠. 곳간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냥 공연불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우리 대표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쌓고 있어요. 과거처럼 겉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주들에게 나눠줄 충분한 실탄, 즉 현금을 확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ROE가 구조적으로 레벨업되는 구간에 진입한 거죠. 자, 이 슬라이드는 오늘 내용에서 별 5개짜리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법 조항 하나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의 게임 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만 있으면 사실상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물적 분할 같은 걸 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아주 강력한 법적 족쇄가 채워진 겁니다. 여기 상법 개정안에 다른 세부 내용들도 한번 보세요. 집중투표제. 이건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편 이사를 한 명이라도 이사회에 보낼 수 있게 하는 제도고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가 자기 사람을 감사로 앉히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전부 다 뭐냐?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이사회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들을 쥐어준 거예요. 과거에 그냥 거수기에 불과했던 이사회가 이제는 제대로 된 감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세금 혜택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아주 많아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는 투자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분은 배당을 받으면 세금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리과세가 되면 훨씬 낮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니까 고배당주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릴 유인이 생기고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으니 이건 뭐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자극하는 아주 영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이제 시장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판에서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지 그 새로운 주역들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2025년 데이터를 보면요. 현금 배당은 물론이고 특히 자사주 매입과 소각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예상이 아니에요. 이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 새로운 규칙에 아주 발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이건 IM증권 리포트에서 꼽은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한번 보시죠. KB금융 같은 금융주부터 HD현대중공업 같은 산업재, SK 같은 지주사, KTNG 같은 소비재까지 섹터는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탄탄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전략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배당만이 주는 회사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이제 주주와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절반은 오신 겁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과 돈을 버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진짜 프로는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되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명확한 계획, 즉 플레이북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제 피로 새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저만의 항해 원칙입니다. 첫째, 손절매. 시장이 크게 바뀔 땐 변동성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수익을 쫓기 전에 내 소중한 자본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둘째, 비중 조절.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셋째, 진입 시점. 남들이 막 흥분해서 달려들 때 추격 매수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오히려 시장이 공포에 떨 때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 하단 같은 자리에서 아주 침착하게 분할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제 스탠스를 정리하자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무작정 달려들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구조적 변화의 수혜를 입을 기업, 다시 말해서 돈을 잘 버는 능력과 그 번 돈을 주주와 나누려는 의지, 즉 탄탄한 재무와 개선된 지배구조,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우량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나가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느냐, 바로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